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입시 거의 안 남았을 때, 12월 달 됐을 때 파인만에 진짜 맨날 와서 애들하고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거든요. 이때 저는 되게 슬럼프도 많이 오고, 우울감도 많이 빠졌었는데, 이때 제가 긍정적인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합격인데 면접을 보는 건 수석하려고 면접 보는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고, 이걸 또 말로 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 어차피 3년 더 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긍정적인 말들을 계속 뱉으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였는데 저는 입시가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불확실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확실함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할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 해답을 얻기도 하고 아니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또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그 칭찬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입시로 인한 그 불확실함을 조금 더 줄이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잘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조금의 시간밖에 안 되고 나중에 애들이 더 들어올수록 조금 더 마음에 자꾸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은 아직 애들이 많이 없어서 조금 부담이 덜 들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오면 여기가 수두룩 빽빽하게 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손을 들고 발표하기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발표를 못 드는 제 자신 때문에 내가 누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화내는 것도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외대부고라는 때를 들어가고 싶다면 이 발표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이제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발표에도 신경 쓰이게 되고 하나하나 친구들하고 말을 하는 그 말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경 쓰게 돼요. 나중에 가면 진짜 강박적으로.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제가 슬럼프를 한번 크게 오게 되면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느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임했고 내가 열정적으로 참여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슬럼프를 겪었을 때 저는 일단 뭐라도 해보자 라는 식으로 그냥 파인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에 와서 뭘 안 해도 되고 그냥 파인만에 와서 그냥 책을 딱 펼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도 되고 여기서 뭘 엄청 크게 뭘 해야지 라는 마인드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저기 복도에 앉아서 그냥 책 하나를 펼치고 그리고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매주 일요일에 와서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선생님 옆에서 에어팟 끼고 그냥 계속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결과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제 슬럼프를 좀 잘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내가 문제인지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잘 감도 안 잡히고 했는데 저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봉쌤 말은 진짜 한 몇 시간 생각해보면 유레카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엔 이해가 안 갈 수 있는데 정말 길면 며칠 생각하면 정말 유레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지적을 받아서 힘들면 힘들 때 이 지적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 안 힘들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수봉쌤한테 지적받고 그날 정말 하염없이 정말 엄청 울었거든요. 엄청 울었고 한이라도 반짝이는 게 보이면 나 이거 내 자소서에 쓰면 되겠다 싶어서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극복해 나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어떻게 극복했냐 하면 무조건 노력 그리고 시간 투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항상 이 입시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다른 친구들이 잘하는 걸 인정하고 나도 저 정도로 따라가야지, 저 정도로 해봐야지 이렇게 되게 좋은 어떻게 보면 촉진제로 다른 친구들을 봐야지 다른 친구들이 더 올라가면서 나를 더 깎아내리는 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자괴감이 덮쳐와요. 그럼 그거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랑. 진짜 그 자괴감에 휩쓸리는 순간 이제 슬럼프 오고 계속 눈물 나고 그냥 세상 멸망했으면 좋겠고 다 그만두고 싶고 처음에만 잠깐 반짝했다가 그 뒤로는 너무 대단한 친구들 몰려오고 이 친구처럼 완벽하게 말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때문에
제대로 말도 못하고 구석에 짜져 있었는데 또 심지어 학교에서도 또 똑똑한 여러분 다들 상위권일 거고 친구들한테 정말 똑똑하다 대단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 학창생활을 보냈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저 같은 애들은 너무 많고 저보다 훨씬 대단하고 멋지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계속 자괴감 들고 진짜 세미나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계속 울고 부모님은 달래주시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일종의 슬럼프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괴감을 싸워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 멘탈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만약에 목표를 이루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 멘탈이 버텨주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난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입시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쁨보다도 내 자신이 되게 대견한 것 같아요. 되게 합격해서 나 이제 됐다 보다는 나 정말 수고했다. 나 정말 해냈구나. 나 이번에도 이제 열심히 해서 해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한 뭔가 기특한 대견함을 뒤늦게나마 내 자신을 뭔가 칭찬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고 되게 행복하고 또 걱정도 들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2시간만 있으면 발표네 싶어가지고 근데 그냥 생각은 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유튜브 틀어서 우리 NCT 마크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30분 전이 되니까 갑자기 너무 떨려서 이제 제가 이제 미친놈 같은 게 찬송가를 막 틀어놓고 찬송가를 틀어놓고 제발 하나님 나 꼭 되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생각을 안 하려고 실제로 영화 한 편을 그냥 틀어놓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59분이 되니까 이제 너무 떨려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근데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가 아이패드를 딱 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뭘 자꾸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황색 글씨가 뜨니까 와 싶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짐승같이 짖었어요. 그때는. 6시에 발표가 나와요. 그러면은 6시 50분부터 계속 1초마다 계속 들어가가지고 학교 발표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랬다 딱 나오면은 너무 긴장돼서 잠깐 심호흡하고 딱 눌러봤는데 축하합니다가 딱 나오고 그러면 진짜 그 순간에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6시에 발표 나오고 그날 12시까지는 진짜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진짜 1년 동안 했던 게 그래도 노력이 결과로 보상으로 다가왔구나라는 깨달음도 라는 것도 생각도 들고 그동안 진짜 노력 많이 해서 이 친구가 느꼈던 것처럼 좀 잘했다 자신감도 생기고 이랬는데 저는 진짜 딱 하루 갔거든요. 그리고 하루 가고 그 다음날부터는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외대부고가 이제 좋은 학교긴 하지만 거기 가서 더 잘해야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생활이 걱정되고 그 잘하는 애들 사이에서 내신 잘 받아서 좋은 원하는 대학 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너무 지금까지도 들어서 전에는 진짜 합격 결과 나오고 설렘 100% 걱정 0%였다면 지금은 한 걱정이 99.9%고 한 설렘이 0.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냥 합격 결과가 나오면 그 순간을 즐기고 나머지는 걱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더 좋은 미래를 이제 꾸려나가려면 외대부고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꿈을 한번 정하고 나서는 그 꿈에 대한 신념을 진짜 확실히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실 면접장까지도 기세로 딱 이어져 가거든요. 면접장에서도 최대한 자신의 신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왔던 것들을 많이 보여주면 무조건 합격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연계 쪽이든 아니면 문과 쪽이든. 그래서 지금 특정한 꿈이 없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본인이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거를 살린 진로를 딱 하나 잡고 그거에 대한 신념을 지금부터 형성해 나가면 진짜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곧 그 입시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자신의 모든 최선을 다 다할 수 있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실제로 입시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1년 동안 입시를 준비해온 결과
1년이라는 시간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그 모든 순간을 포기하지 않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뒤에 돌아봤을 때, 나 되게 열심히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 좀 과거가 약간 좀 미화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비결이라고 하면 자소서랑 면접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자소서 측면에서의 비결을 말해보면 한 소재당 방향을 여러 개를 잡아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소재가 10개여서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10개의 소재에서도 그냥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놓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소재더라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놓은 방향으로 모두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방향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이 방향이 조금 더 특별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 방향을 조금 발전시켜 나가면서 소재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소재이더라도 단순히 실험 하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토론하고 책 읽고 논문 읽고 그리고 선생님께 질문하고 실험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실험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하고 그리고 능동적인 활동도 추가해주면서 조금 더 소재의 방향성을 넓혀나가고 풍부함을 추구하는 게 자소서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면접으로 가서 얘기를 해보면 면접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가 10개인데 이 소재에서 뽑은 예상 질문은 400개 정도 뽑고 그 400개 질문에 대한 구조화를 모두 다 해놓고 면접 노트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만든 질문을 만들고 구조화하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그리고 벽 보고 혼자 연습하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면접 연습하고 아빠랑도 같이 면접 연습하면서 그 면접에 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면접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약간 코멘트 같은 거나 좀 이제 피드백 같은 걸 들으면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친구들이 더 자세하게 이제 짚어줄 때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컨설팅 들어갈 때는 좀 이제 완전 딱딱 그 바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뭐 피드백 받고 이런 좀 정형화돼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 가지고 오히려 약간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똑같은 그 부분에서 질문이 나오는데 항상 나오는 것 말고 좀 신기한 아니면 좀 재미있는 그런 참신한 질문들이 친구들이랑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이랑 하면서 좀 다양한 질문에 대한 숙지도를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더 다져서 선생님하고 이제 컨설팅 하면서 좀 완성도를 좀 더 높여서 답변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알면은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향상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 거 계속 못 보고 있고 계속 이거 보다 보면은 딴 거 보고 와 하면 또 기분 좋고, 이것도 보다 좀 질려 딴 거 보고 와 이러면 또 기분 좋고 이런 거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서 입시하는 이게 과정 자체가 약간 계속 알아가고 뭔가 새로운 것도 듣고 이런 것도 있네 이러면 거기도 좀 알아보고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저는 하면서 기분은 좋았거든요. 약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평균보다는 조금 더 읽어서 조금 더 알았다. 그리고 이제 아는 게 생각보다 오래 지속돼서 약간 저 뒤쪽에 있는 것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더 있었다. 그러니까 말할 때 계속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것도 얘기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똑똑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도 확실히 있긴 했어요. 왜냐면 제 동생을 보면 저만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그냥 이 하루에 읽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걸 읽으면서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이러면 크게 상관없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많이 읽었을 것이고 그냥 읽는 능력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읽고 싶은 걸 읽으면 된다. 그리고 2번 노력할 수도 있죠. 이것도 그냥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원래는 그렇게 잘 읽는 게 아닌데 많이 읽다 보면 사실 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언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만큼의 시간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책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뭔가를 읽으려고 시도를 해야죠. 그러니까 안 읽히더라도 이렇게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냥 넘어가는 날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걸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빼려면 사실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 중학교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막 무언가 굉장히 골몰해서 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시험이 어렵지 않은 이상 선생님들이 수업만 잘 듣는 애들은 A를 줄 수 있게 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그랬는데 다른 학교가 그런지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 빡 하고 그냥 시험 기간에 문제집 몇 개 풀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들,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야죠. 초반에는 왜 힘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6월달에 아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이 외대부고라는 학교가 내신 따기가 어려운 학교이기도 하고, 그냥 일반고 가서 잘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제가 사실 초반에는 왜 가려고 했는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엄마가 멋있으니까 가려는 거 아니야? 굳이 갈 필요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했고, 제가 하는 일을 정당화하지 못해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걸 못 찾아서 힘들었었고, 끝에는 그러니까 이게 방어기제 같은 게 있어서 크게 그 속으로, 그 무의식 속에서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데 겉으로 보일 때는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서, 저도 그냥 지날 때 제가 그렇게 막 힘든지 몰랐는데 그냥 끝에 가다 보니까 이게 애들도 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막 수학만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니까 뭔가 안 되면 딱 결정 지어지는 느낌이야. 넌 이거 안 되는 사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뭐 학원 시험을 보든 뭐 뭘 지원을 하든 이번에도 되면은 너무 오만방자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겉으로는 그리고 제 자신한테도 어떻게든 된다라고 세뇌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크게 걱정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막상 닥치니까 이게 제가 진짜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죠. 인생을 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또 면접 보고 나서 조금 절망하다가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원서 쓴 거 들어보니까 제가 떨어졌으면 가려고 했던 고등학교를 많이들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강배대도 여기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조금 안심하고 결과를 기다렸다. 완전 열심히 하거나 완전 잘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난 이걸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 둘 다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너 왜 사니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냥 그 순간에 이렇게 잘 참고 이렇게 저 노래 좀 듣고 이러면은 그래도 그러니까 그 걱정이 좀 머리 뒤쪽으로 넘어간다고 해야 하나? 그게 전면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냥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도 꽤 도움이 돼요. 그냥 그 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 고민이 나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게 할 수 있다. 왜냐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든 세상은 그대로 돌아간다는 게 꽤 큰 위안이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야, 나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은 되게 편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 없어도 괜찮겠네 하면서 좌절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나 하나 없어도 괜찮네, 개꿀 약간 이런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토요일마다 꽤 위안을 얻고 갔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특이한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날 얘기하는 건가? 그쵸, 얘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저 아저씨가 되게 특이하잖아? 근데 학원쟁이? 그러니까 그쵸. 이게 제가 왜 여길 좋아했냐면, 초반에는 좀 반감이 있어. 제가 나. 그쵸.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이게 결국에 사람들의 간절함을 뽑아먹고 사는 일인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간절함을 뽑아먹고 사는 직업이라고. 진짜 별로죠. 그냥 이제 애들이 간절한데 그거를 이렇게 그 희망을 먹고 사는 사는 거죠. 근데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간절한 아이들을 매년
그렇게 많이 보는 사람 치고는 그걸 좀 다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